하늘그룹 본사 38층 면접실. 늦가을 햇살이 통유리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력서를 쥔 그녀의 손이 하얗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부산 기장군에서 어촌계장으로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7년 전 빼앗긴 아들의 이름. 그 이름이 지금 그녀의 면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그룹 본사 38층 면접실. 늦가을 햇살이 통유리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윤서아 회장은 검은색 정장 재킷의 단추를 조정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옆자리에는 인사 담당 임원과 팀장 2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라고 하세요. 서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55세, 자수성가한 여성 경영인, 하늘그룹을 업계 3위에서 1위로 끌어올린 철의 여인. 언론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의 성공 뒤에 숨겨진 27년간의 공허함을. 문이 열렸습니다. 27살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흰 셔츠. 약간 긴장한 걸음걸이였지만 어깨는 꽤 당당했습니다. 서아는 습관처럼 이력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앉으세요. 청년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아는 이력서를 훑었습니다. 이름, 나이, 학력, 자격증. 그녀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정우진, 27세,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그리고 가족관계란에 적힌 한 줄. 부정태준 58세. 서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력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우진입니다. 27살이고 부산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부산 기장군에서 어촌계장으로 일하셨고 서아의 숨이 멎었습니다. 부산, 기장군, 정태준. 27년 전의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비오는 가을날 대학교 도서관 앞. 우산 하나를 나눴으며 처음 마주했던 따뜻한 눈빛.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 바다 냄새가 배어있던 낡은 재킷. 회장님? 인사 담당 임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청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매가 닮았습니다. 입술 모양도 닮았습니다. 정태준이 아니라 자신을. 방금 뭐라고 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면접실 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정우진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장군에서 어촌계장으로 일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성함이 정태준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서아는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27년 동안 그녀는 매일 밤 눈물로 잠들었습니다. 아기가 미국으로 입양되었다는 오빠의 말을 믿으며, 정태준이 돈을 받고 자신을 떠났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으며.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 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력서를 내려놓고 정우진을 다시 봤습니다. 면접 잘 봤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정우진이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아는 의자에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27년 전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임신 8개월. 오빠 윤동철과 아버지가 그녀를 경기도 외딴 별장에 갓뺐습니다. 휴대폰을 빼앗기고 외출을 금지당했습니다. 정태준에게 연락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너 때문에 그룹 전체가 웃음거리가 될 수는 없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부 따위와 결혼한다고? 정신 나갔나? 오빠 동철은 더 잔인했습니다. 그 남자는 이미 돈 받고 떠났어.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그래도 돈을 선택했지. 서아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습니다. 별장 근처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안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기는 미국으로 보냈다. 좋은 집에 입양됐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동철의 말이 끝이었습니다. 서아는 그 후 27년 동안 한울그룹의 후계자로 훈련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그룹을 물려받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텅 빈 침대에 누워 자신이 안아보지도 못한 아기를 생각했습니다. 정태준을 증오했습니다. 돈을 받고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27년 만에 그의 아들이라는 청년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서아는 책상 서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막 면접 본 정우진이라는 지원자 있죠? 네, 회장님. 그 사람 신원조회 최우선으로 해주세요. 부산 기장군에 사는 정태준이라는 사람도 함께요. 모든 정보를 오늘 안으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세요. 알겠습니다. 서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쁜 차량들, 끝없이 이어지는 도로들. 그녀가 이룬 모든 것들. 하지만 그 무엇도 27년 전 잃어버린 것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정태준. 서아는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을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6시. 비서실장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우진 씨 신원 조회 결과입니다. 서아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사진이 제일 먼저 보였습니다. 정우진. 부산대학교 졸업 앨범 사진. 그리고 그 옆에 붙은 또 다른 사진. 정태준. 58세. 부산 기장군 어촌계장.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했던 눈빛은 그대로였지만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정태준은 27년 동안 기장군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결혼한 적 없었습니다. 정우진을 홀로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어촌계장, 횟집 아르바이트, 새벽 시장 배송, 아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보고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서아는 손을 저었습니다. 나가주세요. 하지만, 나가라고요. 비서실장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서아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태준은 돈을 받고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기는 미국으로 입양된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평생 찾아 헤맸던 아들이 그녀의 회사 면접장에 나타났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다시 파일을 펼쳤습니다. 정우진의 이력서를 다시 봤습니다. 특기란에 적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영, 낚시, 요리. 바다에서 자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탔을 것입니다. 함께 물고기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함께하지 못한 27년의 시간들. 서아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정우진이 정말 자신의 아들인지, 정태준은 왜 그 아이를 키웠는지, 그리고 27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었습니다. 밤 11시, 서아는 여전히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태준의 사진을 오래도록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아, 우리 아들, 살아있었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정우진을 합격시켰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의아해했지만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습니다. 정우진은 경영기획팀 신입사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서아는 멀리서 그를 지켜봤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모습, 회의실에 들어가는 뒷모습, 구내식당에서 선배들과 이야기하는 얼굴. 27년 동안 보지 못했던 아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나는 내 엄마야라고. 증거도 없이? 정우진은 자신을 버린 사람으로 알고 있을 텐데. 서아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정우진에게 무슨 이유로 검사를 요구한단 말입니까? 입사 2주째 되던 금요일이었습니다. 서아는 비서실장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정우진 씨가 오늘 오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합니다. 서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경영기획팀장이 방금 보고했습니다. 아침 9시 회의에 불참했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정우진 씨 연락처로 전화해 보세요.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서아는 초조하게 사무실을 오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부산으로 사람 보내세요. 지금 당장요. 네, 회장님. 오후 2시 부산에 급파된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정태준 씨가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강경화 말기라고 합니다. 정우진 씨도 병원에 있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비서실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차 준비하세요. 부산으로 갑니다. 회장님, 오후 일정이 전부 취소요. 서아는 코트를 집어들고 뛰쳐나갔습니다. 부산까지 차로 4시간이 걸렸습니다. 서아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손은 떨렸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저녁 7시 부산대학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서아는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복도 끝 대기실에 정우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씨. 서아의 목소리에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우진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아가 다가갔습니다. 우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간호사실로 갔습니다. 담당 의사를 불렀습니다. 정태준 환자 보호자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중년의 남자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펼쳤습니다. 강경화 말기입니다. 복수가 심하게 차 있고 의식도 오락가락합니다. 치료 방법은요? 환자분께 남은 시간은 1달 정도입니다. 간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식은 가능합니까? 가족 중 기증자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의사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아는 우진을 돌아봤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서아가 의사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넘겼습니다. 아드님과 조직 적합도 검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습니다. 이식이 불가능합니다. 우진이 벽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서아는 의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를 검사해 주세요. 네. 의사와 우진이 동시에 서아를 봤습니다.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검사해 주세요. 회장님 무슨... 우진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서아는 우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의사만 응시했습니다. 환자와 무슨 관계십니까? 제 가족입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체열하시죠. 결과는 이틀 정도 걸립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 10시, 서아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정태준을 봤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창백한 얼굴, 27년 전에 건강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아는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준아, 미안해. 옆에서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서아는 우진을 봤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말하겠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를 살리는 게 먼저예요. 이틀 후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의사가 서아의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서아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우진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펼쳤습니다. 회장님과 환자분의 조직 적합도는 67%입니다. 이식이 가능합니다.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진도 고개를 떨어뜨린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 일정 잡아주세요. 서아가 말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차트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회장님과 정우진 씨의 조직 적합도도 함께 분석했는데요.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서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92%가 넘습니다. 네.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아는 숨이 멎었습니다. 92%라고요? 네. 이 정도 수치는 친부모 자식 사이에서만 나옵니다. 의사가 차트를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받았습니다.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아 마이너스 정우진 조직 적합도 92.4%.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7년 동안 기다렸던 증거였습니다. 하늘이 내린 증거였습니다. 회장님? 우진이 다가왔습니다. 서아는 차트를 꼭 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진 씨, 왜 우세요? 무슨 일이에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술 준비부터 하세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병실에 서아와 우진만 남았습니다. 우진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회장님과 저의 조직 적합도가 높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서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멀리 보였습니다. 27년 전 정태준과 함께 걸었던 해운대 백사장이 떠올랐습니다. 우진 씨, 아버지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요? 수술 끝나고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27년 전 일에 대해서요. 우진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27년 전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창문을 더듬었습니다. 92%.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우진은 그녀의 아들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정태준이 키웠습니다. 혼자서 27년 동안. 그렇다면 오빠 동철이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서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태준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태준의 입에서 직접 회장님 괜찮으세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자신을 닮은 눈, 자신의 피가 흐르는 아들. 괜찮습니다. 수술 날짜 나오면 알려주세요. 네. 우진이 병실을 나갔습니다. 서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92%. 친부모 자식. 27년 동안 찾아 헤맸던 아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친어머니가 바로 옆에 서 있다는 것을. 서아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7년의 그리움과 분노와 안도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서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윤동철 부회장이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이 늦은 시간에? 동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권위적이었습니다. 27년 전 내 아기 어떻게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고 했잖아요. 거짓말이었죠? 서아야. 대답해요. 내 아들 어디 있어요? 서아가 소리쳤습니다. 동철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부산이야?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철이 낮게 말했습니다. 정태준을 만났구나.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비서실장한테 보고받았어. 내가 부산으로 급히 내려갔다고. 오빠가 다 알고 있었네요. 서아야, 들어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 뜻이었고. 닥쳐요. 서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27년 동안 거짓말했잖아요. 내 아들이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입양됐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서아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27년 동안 쌓아온 신뢰,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서아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눈을 붙였습니다. 꿈속에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아기를 안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서아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어디선가 정태준과 우진이 함께 살았을 집이 있을 것입니다. 27년의 시간이 새겨진 집. 서아는 결심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태준이 깨어나면 그 집에 가보겠다고. 그리고 모든 진실을 듣겠다고. 27년 만에 마주하는 진실. 서아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은 3일 후로 잡혔습니다. 서아는 부산에 머물렀습니다. 호텔 대신 병원 근처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잡았습니다. 비서실장이 말렸지만 서아는 듣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서울 일정들이 밀려 있습니다. 전부 부회장에게 넘기세요. 하지만 그렇게 하라니까요. 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술 전날 오후였습니다.
서아는 우진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봐도 될까요? 우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아버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우진은 한참 서아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두 사람은 택시를 탔습니다. 부산 기장군까지 40분이 걸렸습니다.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좁은 골목길, 낡은 집들,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 27년 전 서아가 단 한 번 와봤던 곳이었습니다. 택시가 골목 끝에 멈췄습니다. 우진이 내렸습니다. 서아도 따라 내렸습니다. 여기입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파란 대문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녹슨 자전거와 낡은 어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정태준의 낡은 운동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신었을 신발. 서아는 그 신발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거실은 좁았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 작은 텔레비전, 벽에 걸린 달력. 달력 옆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우진의 대학 졸업사진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우진이 소파를 권했습니다. 서아는 앉았습니다. 집 안 곳곳에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소금기와 비린내. 정태준의 삶이 배어있는 냄새였습니다. 물 한 잔 드릴게요. 우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서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놓인 작은 책장. 우진의 교과서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정태준이 버리지 못하고 간직했을 것입니다. 서아는 책장 옆 서랍을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계부였습니다. 서아는 한 권을 꺼냈습니다. 1998년 3월. 횟집 아르바이트 마이너스 80만 원. 어촌계 급여 마이너스 120만 원. 새벽 배송 마이너스 50만 원. 우진이 분유값 마이너스 15만 원. 우진이 기저귀 마이너스 8만 원.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05년 3월. 우진이 초등학교 입학금 마이너스 30만 원. 우진이 책가방 마이너스 5만 원. 우진이 운동화 마이너스 3만 원. 또 넘겼습니다. 2012년 9월. 우진이 고등학교 등록금 마이너스 150만 원. 우진이 참고서 마이너스 20만 원. 27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정태준이 혼자서 아들을 키운 흔적. 매달 빠듯한 돈을 모아 우진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기록. 서아는 가계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으로 눈물을 닦았지만 계속 흘렀습니다. 회장님? 우진이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서아가 우는 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우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제 방 보시겠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의 방은 더 작았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싱글 침대 하나. 책상 위에는 공부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습장, 펜, 형광펜. 서아는 책상 서랍을 봤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가족 표지가 헤어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 거예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찾았어요. 아버지가 숨겨뒀는데.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8년 1월 15일. 오늘 내 아들을 처음 안았다. 작고 따뜻했다. 울음소리가 들렸다. 살아있구나. 서영이가 날 미워해도 아들만큼은 내가 키운다.
서아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서영,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정태주는 자신을 서영이라고 불렀습니다. 27년 전 그때처럼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8년 2월 3일 우진이가 밤새 울었다.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다. 손이 서툴러서 우진이가 보챘다. 미안하다. 아빠가 연습할게.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일기장에 떨어졌습니다. 1998년 5월 20일. 오늘 서영이 꿈을 꿨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말할 수 없었다. 서영아, 우리 아들만큼은 내가 지킬게. 서아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무릎에 올려놓고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회장님, 우진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 우진을 봤습니다. 우진 씨, 아버지한테 들은 거 있어요? 나에 대해서?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제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저를 낳고 떠났다고만 하셨어요. 그게 다예요? 네. 더 물어보면 아버지가 슬퍼하셔서 저도 더 묻지 못했어요. 서아는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뒷부분으로 넘겼습니다. 2010년 3월 1일. 우진이가 중학생이 됐다. 키가 많이 컸다. 얼굴이 서영이를 닮았다. 가끔 우진이를 보면 서영이가 떠오른다. 보고 싶다. 서아는 책상 서랍을 다시 뒤졌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낡은 종이 한 장 접혀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자녀 양육권 포기 각서. 본인 정태주는 윤서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한 모든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며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998년 1월 10일. 정태준 서명.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오빠 동철이 태준에게 강요했던 각서. 태준은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각서 뒷면에 희미한 글씨가 있었습니다. 서아는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서영아, 미안해. 이렇게라도 해야 너를 지킬 수 있었어. 우리 아들은 내가 키울게. 평생. 서아는 각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27년 동안의 오해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정태주는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서아는 각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우진을 똑바로 봤습니다. 우진 씨, 나한테 물어볼 게 있지 않아요? 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잖아요. 우리의 조직 적합도가 92%라고. 친부모 자식 수준이라고. 우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서아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친어머니야. 우진이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뭐라고요? 27년 전 나는 정태준과 사랑했어. 너를 임신했고 낳았어. 하지만 내 가족이 우리를 갈라놨어. 나는 내가 미국으로 입양됐다고 들었어. 27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어. 우진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야. 의사가 말한 92%. 그게 증거야. 아니, 말도 안 돼요.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아는 다가갔습니다. 우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살아있는 줄 몰랐어. 그럼,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날 위해 거짓으로 포기각서에 서명했어. 하지만 너를 지켰어. 27년 동안 혼자서. 우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럼 제 엄마가, 회장님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우진이 서아를 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예요? 나도 몰랐어. 내가 살아있는 줄. 면접장에서 널 처음 봤을 때, 아버지 이름을 들었을 때, 그제야 알았어. 우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27년 동안 저는 엄마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나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서아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아세요? 아직 몰라. 수술 끝나고 깨어나면 말할 거야.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태주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반가워할까요? 아니면 원망할까요? 27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운 남자. 서아를 지키려고 모든 것을 포기한 남자. 모르겠어. 하지만 반드시 말해야 해.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서아와 우진은 여전히 작은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DNA 검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확실하게.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 내가 느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하지만 우진아. 서아가 우진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검사하자.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아. 처음 널 봤을 때부터 알았어. 우진은 한참 서아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7년 동안 듣고 싶었던 단어. 엄마. 서아는 우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우진도 서아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새벽 1시, 서아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내일 수술입니다. 서아는 자신의 간 일부를 정태준에게 줄 것입니다. 27년 전 사랑했던 남자, 자신의 아들을 홀로 키운 남자. 서아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빠 동철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술 끝나면 서울 올라갑니다. 그때 다 얘기합시다. 답장은 없었습니다. 서아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27년의 거짓말, 27년의 오해, 그리고 이제 시작될 진실. 서아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정태준이 깨어나면 모든 것을 물어볼 것입니다. 왜 혼자 아들을 키웠는지, 왜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지.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서아는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27년 전 해운대 백사장을 걸었습니다. 정태준이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서아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수술실 앞 대기실. 새벽 6시였습니다. 우진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서아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 우진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무서우세요? 서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조금. 하지만 후회는 없어. 우진이 다가와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울 것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이 복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서아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은 6시간 걸렸습니다. 우진은 대기실에서 한 걸음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복도를 걷다가 의자에 앉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오후 1시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우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분 다 괜찮으십니다. 회복실로 옮겼습니다. 아버지는요? 안정적입니다. 이제 깨어나길 기다려야 합니다. 의사가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될 겁니다. 우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깨어났습니다. 우진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아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아직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곧 깨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서아는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 천장, 형광등,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물 좀 줄래? 우진이 물을 따라 빨대를 입에 대주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마셨습니다. 고마워. 제가 고맙죠. 우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서아도 미소 지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정태준이 깨어났습니다. 우진이 먼저 달려갔습니다. 서아는 휠체어에 앉아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태준의 병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태준이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었습니다. 눈은 떴지만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아버지. 우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진을 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진아.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태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서아를 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영아. 서아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27년 만에 듣는 목소리. 27년 만에 마주하는 눈빛. 태준아. 서아가 휠체어를 밀어 침대 가까이 갔습니다. 태준이 손을 뻗었습니다. 서아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었지만 따뜻한 손. 27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왜 여기? 태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한테 간을 줬어. 내가 살아야 하니까.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할 것 없어. 우진이를 키워줘서 고마워. 태준이 우진을 봤습니다. 우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엄마 얘기를 안 해줘서.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다 알아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아, 왜 혼자 키웠어?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태준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습니다. 내 오빠가 돈을 줬어. 너를 포기하면 평생 먹고 살 만큼 준다고 했어. 그래서 거절했어. 하지만 각서에는 서명했어. 너를 지키려면 그래야 했어.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데려온 거야? 응.
내 오빠가 아기를 미국으로 보낸다고 했어. 그럴 수는 없었어. 밤에 몰래 병원에 갔어. 아기를 안고 도망쳤어. 우진이 놀라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도망치셨다고요? 응. 부산으로 왔어. 숨어 살았어. 내 할아버지 집에서 몇 달 지냈어. 그리고 기장으로 이사했어. 서아가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 태준이 서아를 봤습니다. 내 인생을 망칠 수 없었어. 너는 한울그룹 후계자였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래도 우진이만은 내가 잘 키울 수 있었어. 그걸로 충분했어.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어. 나는 27년 동안 널 원망했어. 돈 받고 날 떠났다고 생각했어. 미안해. 우진이가 죽었다고 믿었어. 매일 밤 울었어. 태준이 서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우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27년의 이야기. 자신이 몰랐던 부모의 사랑.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아가 우진을 봤습니다. 태준도 우진을 봤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서아가 말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족이 됐구나.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병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아는 퇴원했습니다. 태준은 2주 더 입원해야 했습니다. 서아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우진과 함께 태준을 돌봤습니다. 퇴원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아는 태준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우진은 집에 가서 쉬고 있었습니다. 서영아. 태준이 불렀습니다. 서아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응?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서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 야경이 보였습니다. 잘 모르겠어. 너는? 나는 우진이랑 계속 여기서 살 것 같아. 서아는 태준을 봤습니다. 서울로 올라올 생각 없어? 태준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로? 응. 우진이는 회사 다녀야 하고 너도 이제 건강 챙겨야 하잖아. 하지만 같이 살자. 우리 셋이. 태준은 한참 서아를 쳐다봤습니다. 내 회사는? 사람들은? 상관없어. 내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소문이. 서아가 태준의 말을 끊었습니다. 태준아, 27년을 기다렸어. 이제 더 기다리고 싶지 않아.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고마울 것 없어. 당연한 거야. 다음 날 태준도 퇴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한울그룹 본사. 서아는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부회장 윤동철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서아가 회의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12명의 임원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제 사생활에 대한 소문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서아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사실입니다. 정우진 씨는 제 아들입니다. 정태준 씨는 제 가족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동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27년 전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의 반대로 아이와 헤어졌습니다. 미국으로 입양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서아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정태준 씨가 27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최근 수술을 통해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살 겁니다. 서아는 임원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것이 한울그룹의 문제가 된다면 회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제게는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전무가 일어났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전무가 말했습니다. 가족을 되찾으신 걸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동철만 남았습니다. 누나. 동철이 서아에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해? 용서해줘. 동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7년 동안 거짓말했어. 우진이를 빼앗았어. 내 인생을 망쳤어. 서아는 동철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일어나라고. 동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아는 동철을 봤습니다. 미워. 정말 많이 미워했어. 미안해. 하지만 이제 지난 일이야. 앞으로가 중요해. 동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진이도 용서했어. 나도 용서할게. 시간은 걸리겠지만 동철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아는 서울 성북동 저택으로 태준과 우진을 데려왔습니다. 넓은 정원이 있는 2층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살 거야? 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응, 우리 집이야. 너무 큰데. 괜찮아. 익숙해질 거야. 우진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아가 준비한 방이었습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게 새 것이었습니다. 와, 우진이 감탄했습니다. 서아가 뒤따라 올라왔습니다.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 서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준이 서툴게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많이 부족해. 태준이 미안한 표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맛있어. 우진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식사 후 서아는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해줄게. 응? 태준이 서아의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27년 동안 하고 싶었어. 태준이 웃었습니다. 서아도 웃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해줘. 그럴게. 우진이 거실에서 둘을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서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옆방에서 태준과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는 소리, 이야기하는 소리. 서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아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태준이 아침을 차렸습니다. 우진도 정장을 입고 내려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 평범한 가족의 식사. 하지만 서아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27년을 기다린 기적. 다녀올게. 서아가 일어났습니다. 태준이 현관까지 따라왔습니다. 서아의 코트를 건넸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응, 너도 쉬어. 서아는 문을 열었습니다. 우진이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저도 같이 가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차에 탔습니다. 태준이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아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아침 거리, 바쁜 사람들, 끝없는 도로. 서아는 창밖을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27년의 그리움이 끝났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정태준, 윤서아, 정우진. 세 사람은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가장 소중한 일상. 그것이 서아가 27년 동안 꿈꿔온 행복이었습니다.